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어린이집 위탁서류 작성법에 대한 강좌를 진행할 텐데, 위탁서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지, 그거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1편으로 총 5개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1편에서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심사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방법과 절차,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그것을 알아야지 이제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잖아요. 그 관점에서 이제 그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그 부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컨설팅만 한 1000여 건 정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상담까지 하면은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을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보육사업 안내 책자에 보시면은 그것들을 다 명확하게 공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시를 하라고 된 이유는 그 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청렴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평가를 할 거고, 그거에 대한 평가 점수는 우리가 어떻게 부여를 할 거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시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모든 절차와 결과를 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가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고 그 준비된 서류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점수를 받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왜 떨어졌는지 또는 내가 어떻게 합격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한 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좀 교육을 하고자. 자, 일단은 뭐 이거는 많이 보셨잖아요. 이건 다들 아세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죠. 자,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무료로 공개한 유튜브 강좌에도 보시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총 5개 항목이에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5개 항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크게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그리고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식력, 운영체의 재정 능력, 이 총 5개 항목인데,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일단 운영계획서 부분만 딱 보면은 100점 만점 중에 40점입니다. 운영계획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운영계획서는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굉장히 높은 점수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 점수들은 뭐 예를 들어 평가 인정이라든지 원장 경력, 뭐 재정 능력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단기간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계획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얼마나 운영계획서를 체계적으로 또는 평가 기준에 맞게끔 잘 작성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100점 만점 중에 40점, 이 40점 모두 만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세부 항목으로 해서 운영계획서를 3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뭐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이걸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은, 또는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거나 지식이 있다면은 운영계획서 목차 자체를 원래는 이 3단 구성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왜?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차를 잡고 이 안에서 어떻게 운영계획을 할 건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별 고시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운영 계획서 부분은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운영 계획서 어떻게 작성하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역별로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운영 계획서는 어떻게 만들어야겠고 어떤 내용을 넣어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잘 되어 있는 공고가 있고 뭐 개판인 공고도 있고 조금 부족한 공고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지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개판이 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부족하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 것만 보고 주변 어린이 원장님 몇 명 이야기가 마치 전체적인 대표적인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정확한 자료를 갖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변 어린이 원장님 말 좀 그만 들으라고. 그만 들으라고 해도 그렇게 듣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원장님이 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보면 대부분 이제 찌라시나 또는 허위 정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마치 그냥 법처럼 따르고 있으니까는 정말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작성하는 게 가장 좋냐? 그거에 대한 목차 구성 방법과 이제 포함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고 또한 이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들을 쭉 분석을 했고 그리고 운영계획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매뉴얼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평가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 체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딱 보면 아까 이제 누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3단 구성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고.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끝으로 유튜브 채널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물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PS 등급으로 진행하는 거는 카페에 와서만 들을 수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무료로도 재능기부형으로도 이제 많이 제공을 하니까, 구독, 좋아요, 뭐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또한 뭐 같이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공유해서 이런 사이트도 있더라. 원탑이라는 사이트도 있더라. 해서 이제 홍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